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오늘은 5G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고 새로운 기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3G 시대 때는 DU와 RU를 같이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DU는 뭐였냐면 데이터 처리를 디지털 신호로 하는 것이고요. RU는 무선 신호를 송신과 수신을 하는 장치를 우리가 RU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했었냐면 3G 때는 RU와 DU를 같이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비의 부피가 크고 이 부피가 큰 장비들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서 냉각장치까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4G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RU와 DU를 분리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분리해서 RU는 기지국에다 넣고요. DU는 이동통신망 안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RU는 RRH라고 부르고 DU는 DU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을 DDU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RRH는 어떤 뜻이냐면 기존의 RU와 DU가 함께 있던 것을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이 RU 부분만 따로 분리한 것을 우리가 RRH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3G 때는 우리가 RU라고 불렀지만 4G 때는 RRH라고 부르면 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가게 되고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서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서버에서 다시 전화를 한 사람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찾게 되고 그리고 전화를 한 대상에 단말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동통신 서버와 단말기 사이에는 기지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계기라는 개념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중계라는 개념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말 그대로 중개만 하는 개념이에요. 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면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중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중개인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뭐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명의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중개인을 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 뜻이 맞으면 구태여 중개인을 안 끼고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중개기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지국과 단말기가 그냥 뜻이 맞으면 둘이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둘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런데 기지국과 단말기가 서로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신호가 즉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중개기는 중간에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중개라는 말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3G와 4G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3G 때도 기지국이 있었고 4G 때도 기지국이 있었는데 4G 때는 기지국이 보다 촘촘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지국 안에는 아까 어떤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RRH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3G에 비해서 4G는 이 기지국이 훨씬 더 촘촘히 쓰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3G와 4G의 차이점이고요. 5G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이 더 많아지고 빨라졌어요. 그래서 기지국 개념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쓰던 매크로셀이에요. 매크로셀은 어떤 것이냐면 반경 20km를 커버하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력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송전탑이 필요해요. 송전탑이 필요하다는 말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설치하기가 쉽지 않겠네 라고 생각이 들죠. 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력한 전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멀어야 하고 전력 소모가 큰 기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크로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5G에서는 조금 바뀐 개념이 나왔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소형셀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G까지는 반경 20km를 커버하는 매크로셀을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5G에서는 소형셀을 주로 설치하게 되는데 얘는 매크로셀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설치비가 저렴해요. 뭐 소형이라는 말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설치비가 저렴하고요. 당연히 규모가 작으니까 전력 소모가 매크로셀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간 제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송전탑 하나 세우려면 지역 주민들 반대에 매번 부딪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외 지역, 커버리지 지역에 사용을 하고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 굉장히 적합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3G에서 4G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G에 비해서 아주 많은 기지국들이 건설을 하게 되니까 그 기지국에 들어가는 RRH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5G에서는 어떤 변화가 왔냐면 매크로셀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셀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기지국 수가 4G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3G보다 4G는 RRH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4G보다 5G에서는 소형셀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RRH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3G, 4G, 5G 이렇게 갈수록 RRH의 숫자가 아주 많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주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RRH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RRH가 뭔지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RRH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RF 부분만 따로 분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RU와 DU가 함께 쓰는 것에서 RF 부분, 신호를 송수신하는 부분만 따로 분리한 것이고요. RRH는 LTE 보급과 함께 기지국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용량을 늘리면서도 기지국 투자비는 줄일 수 있어서 LTE 등 4세대 이동통신 보급과 함께 기지국 표준 장비도 빠르게 자림하고 있다. 즉 차세대 기지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G부터는 RU와 DU를 분리해서 RU 부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RF 필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를 넣은 기기들이 하나로 해서 기지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F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수신된 여러 신호 중 원하는 주파수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RF 필터이고요. 또 안테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RU 부분, 그리고 RF 필터, 그리고 안테나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소형 기지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바로 5G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RU 부분을 따로 뗀 RRH와 RF 필터, 그리고 안테나를 세 개를 갖다가 일체형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매시브 마이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마이모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니까 뭐 대량으로 수신하고 송신한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입력, 다중출력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5G는 4G에 비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시브 마이모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기지국 역할을 하면서 이런 매시브 마이모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의 RU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DU는 이동통신 서버에다 넣게 되고 얘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BBU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것을 프론트 홀 기술, 그리고 이동통신 코어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백홀이라고 말했는데 이 백홀은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통신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백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G 때에는 3G 때에 비해서 아주 많은 기지국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4G와 5G의 가장 큰 통신 장비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5G는 4G LTE 대비해서 무선 네트워크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5G에서는 무선 통신망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5G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무선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무선 통신망 부품의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까요? 당연히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뭐냐? 즉 RRH에 관련된 업체들, 안테나를 만드는 업체나 RF 필터, RRH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매시브 마이머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요. 즉 그 말은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걔들의 주가가 뛸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G 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4G에서는 안테나가 적었지만 5G에서는 안테나 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안테나가 급증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안테나 관련된 업체들이 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요. 또 RF 필터 수도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4G에 비해서 5G가 얼마나 많이 안테나나 필터 수가 늘어났냐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개, 8개를 쓰던 것이 5G 시대 때에는 무려 몇 배가 늘었냐면 8배가 증가하게 돼요. 즉 4G에서 1개를 썼다라고 하면 5G 시대에는 8개의 안테나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RF 필터 수 또한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RF 필터도 8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5G에서는 RRH가 증가하면서 안테나와 필터가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로 돌아가 볼게요. 3G에 비해서 4G는 기지국의 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기지국이 늘어나면 안테나와 필터가 증가를 하겠죠. 5G 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지국 역할을 소형셀이 하면서 그 숫자는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거기에 안테나와 RF 필터 수가 8배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테나와 RF 필터와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뜰 가능성이 컸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KMW와 에이스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RF 필터 같은 경우에도 KMW, 에이스테크이니까 이 두 종목은 사실은 5G가 시작하면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 삼성전자가 안테나와 RF 필터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얘들은 주로 납품을 받겠죠.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업체에서.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냐면 외국에서 만약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뭐 지금은 KMW나 에이스테크도 입찰을 직접 참여하지만 사실 이들 업체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들어가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회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혜택을 받는 KMW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 빨간 점이 뭐냐면 2019년 4월이니까 약 5G가 시작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한 만원대 같은 주가가 8만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거죠. 시세를 한번 낸 종목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의미에서 뭐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5G가 시작되기 전에 비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실제로 가장 큰 혜택을 봤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에이스테크를 한번 볼게요. 얘도 보시면 3,000원 하던 주가가 5G가 시작하는 시점인 2019년 4월 달에 약간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조정을 받다가 주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언제 갈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섹터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냐면 섹터를 보고 거기에 기술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안테나와 RF 필터를 만드는 업체의 종목들은 언제 가도 갈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대장은 KMW나 에이스테크인데 에이스테크는 가장 최근에 시세를 내서 뭐 최고점이 35,000원을 찍고 최근에 26,000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것은 이미 한번 시세를 내고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MW도 보시면 시세를 한번 내고 나서 상당히 긴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5G가 앞으로도 계속 뭐 세계에 납품을 하게 될 것 같고 계속 안테나와 RF 필터가 늘어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KMW와 에이스테크를 지금 두 개를 본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KMW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둘 다 나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테크는 가장 최근에 시세를 내서 조정을 받는 국면이고 K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를 낸 지가 꽤 오래된 상태에서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섹터의 업황상 이 섹터가 앞으로도 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왕이면 조정 기간을 오래 거친 애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떤 조심스러운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